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인과 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6년차 간호사 이은별입니다. 주로 부인과 질환과 관련된 수술 전후 간호, 항암 환자 간호, 그리고 말기암 환자들을 위한 보존적 치료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부터 서울 아산병원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윤정 간호사입니다. 저는 폐렴이나 중증 폐혈증 환자들이 주로 오시는 부서이고요. 인공호흡기나 24시간 투석기라든지 에크모 같은 그런 기계들을 가지고 환자들을 간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술실 3년차 간호사 김민지입니다. 저는 안과 2방, 소아심장 및 흉부외과 2방, 소아외과 1방, 치과 1방으로 구성된 제1호젯에서 방원으로 근무 중인데요. 주요 업무는 각 방의 수술 준비 및 스크럽, 서큘레이팅 등을 하고 있고 지금 열심히 트레이닝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간이식 외과 병동에서 1년 3개월째 근무 중인 이수미입니다. 저희 백산병동에선 간이식 전후 환자를 간호하는 일을 하는데요. CP 격리 병상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병동이지만 일반팀 그리고 격리팀으로 나뉘고 업무도 환자 수도 다 달라서 일반 환자와 중환자를 모두 보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약간 그 미드에서 보는 그런 되게 프로페셔널한 의사 간호사 모습을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입사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중환자실도 지원하게 됐는데 일부 그런 면이 있죠.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은 진짜 실제 필드에서는 진짜 힘든 상황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일하면서 좀 많이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멋있는 장면일수록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엄청 힘들어요. 막 진짜 응급 상황, 막 CPCR 아니면 막 피를 토하거나 막 이런 진짜 응급 상황일수록 되게 화면에는 멋있게 찍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일수록 거기서 실제 일하는 의료진들은 진짜 발에 불나게 뛰어다녀야 되고 밥도 못 먹고 근무하고 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저는 제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많이 와닿았어요. 제가 환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환자의 뭐 조그만 거 하나하나 제가 봐야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정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게 가장 달랐던 것 같아요. 저도 수미쌤이랑 비슷한데 수술실에서 수술을 한다. 이게 되게 막연한 일이잖아요. 학생 때는 정말 잘 상상도 가지 않는 부분이고 정말 일을 시작했을 때 내가 좀만 잘못해도 환자한테 큰 위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고 환자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게 가장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되게 필드에 대한 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학교에서 알려주는 이론적 지식들 그런 거 외우기에 좀 급급했고 필드에서 실제로 막상 나와보니까 필요한 다른 능력들은 조금 많이 모르지 않았었나? 부족하지 않았었나 싶어요. 사실 간호학과 공부량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놀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도 갔겠다라는 생각으로 학부 시절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게 달라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실습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모형에다가 대고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병원에 오니까 진짜 환자, 진짜 실제 사람에게 처치를 하는 게 되게 처음엔 낯설었고 그게 되게 다르고 또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 의사소통에 관한 책을 되게 많이 배우고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게 왜 필요한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병원에 막상 와보니까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많이 깨달았었어요. 저는 수술실 실습할 때 정말 딱 2가지밖에 기억에 남지 않아요. 추웠다, 다리가 아팠다. 막상 수술실에서 일을 시작하니까 정말 추울 새도 없이 뛰어다녀야 되고 스크럽을 하다 보면 내가 다리가 아프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긴장을 하고 있어서 수술의 필드에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실습 때 그냥 멍 때리면서 서 있었던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뭘 준비하셨나요? 아산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산병원의 미션 뭐 이런 걸 보고 매드화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사명감을 되게 키우려고 내가 이 직업을 왜 해야 되지? 왜 해야 되지? 이런 걸 많이 생각했어요. 저는 성적을 준비했습니다.
자랑 같지만 제가 학교에서 석차를 받아서 여기다가 서류 전형 때 내게 되는데 저희 학년에서 1등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그냥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네. 열심히 했고 1등은 아니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희 학교에서 같이 온 친구 중에는 뭐 3점대 초중반이었던 친구도 있었거든요. 학점은 보통은 4.0은 넘어야 서울 아산병원에 가볍게 합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3점대 후반인데도 합격을 했고요. 토익은 그 기준이 700점 이상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800 중반 정도 만들어서 합격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적이나 공인 영어 성적 이런 거는 요즘은 워낙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니까 기본 베이스라고 치면 저는 좀 동아리 활동 이런 거 많이 하면서 자소서에 쓸 거리를 좀 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동아리 활동하고 동아리 내에서도 이제 뭐 리더 같은 거를 하게 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막 구구절절 자소서에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자소서 쓸 때도 생각의 흐름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시거든요. 저희 수간호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관리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 지금 당장 지식이나 이런 게 많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신입 간호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조금 배우면 올바른 생각의 방향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찾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보여주면은 점수를 많이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인내와 끈기를 자소서와 면접 때 엄청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국토순례를 통해서 인내와 끈기를 배웠고 어떠한 극한의 상황이 나타나도 그만두지 않겠다. 이거를 강조했던 것 같아요. 1차 실무진 면접 때 간호 사례를 주고요. 거기에 관해서 진단, 사정, 계획 같은 것들을 면접을 보게 되는데 저는 스마트폰의 앱에서 매뉴얼 오브 너싱 다이어그노시스라고 거기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면접 보기 전에 이제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그룹으로 스터디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각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파트를 나눠서 하나씩 가지고 문제 출제위원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간단하게 좀 강의식으로도 알려주고 우리끼리 어떤 케이스 같은 것도 좀 짜서 이럴 때는 무슨 진단 내릴 수 있고 이러이러한 중재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게 실제 그 면접 유형이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총명한 눈빛과 밝은 인상. 예. 그러셨군요. 저는 다른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가 간호 진단과 이제 거기에 맞는 중재들을 얘기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옆에 2명이서 같이 들어갔는데 빠르게 손을 들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던 게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저는 1차 면접 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면접관님의 질문이 기억이 잘 안 나요. 무슨 질문을 했는지 너무 떨어가지고. 아산병원이 이제 첫 면접이자 마지막 면접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면접장의 분위기라든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막 머리랑 화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기 전까지 전날까지도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메이크업을 어디 사람 불러서 하고 간다더라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막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된다 막 되게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전날 저녁까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긴장했던 것 같아요. 메이크업 하셨어요? 안 했어요. 결국에는 그냥 단정하게 입고 갔습니다. 저희가 입사할 때 그 지망 원티드라고 해서 3지망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선배님들은 썼다고 하는데 저희는 체크하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형외과 병동 막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외과 병동, 내과 병동, 뭐 중환자실 약간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묶여 있게 해서 체크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선택해서
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근데 제가 인턴십을 회복실에서 했어요. 마취 회복실. 근데 회복실과 수술실은 다르거든요. 저는 마취과에서 그 인턴십을 했어서 마취과와 수술실이 그때 체크하는 게 한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길 체크하면 내가 당연히 마취 회복실을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수술실을 보내주셨는데 근데 수술실도 근데 생각보다 저는 만족도가 높아서 좋습니다. 저는 1지망으로 수술실을 썼고 와. 2지망으로 일반 외과 썼고요. 3지망으로 소아병동 썼는데 2지망이 일반외과가 되었습니다. 수술실이 되게 저한테 잘 맞고 주말에 쉰다는 장점이 있어서 거기가 맞을 줄 알았는데 막상 병동에 오니까 환자분들이랑 의사소통하는 것도 너무 좋고 누군가랑 얘기를 하면서 재미있게 일할 수 있다는 장점? 그래서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오해입니다. 주말에 항상 쉬지 않는. 1년 동안 플로팅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입사해서 1년 동안은 수술을 이렇게 들여보낼 수가 없어요, 혼자서.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거라 위험할 수가 있어서 1년 동안 배우는 기간이 있는데 3개월에 한 번씩 과를 돌거든요. 그러는 동안에는 상근이라 그래서 8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 뒤로 쭉 나오고 주말에는 무조건 쉬고 그런 1년이 지나고 나면 저희도 이제 3교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물론 평일 낮타임 근무가 가장 많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가끔 돌아가면서 주말 근무하고 휴일 근무하고 특수한 파트들은 그 온콜 근무를 나와야 돼요. 저는 원체 중환자실 지망을 했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내과계 중환자실 지망이 확고했기 때문에 저 1지망, 2지망, 3지망 다 내과계 중환자실로 썼습니다. 그래서 튕기면은 정말 다른 데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설마 보내주시겠지 하고 저는 76병동에서 실습을 했는데 그때 따라다녔던 선생님이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어서 이 병동에 가면은 굉장히 즐겁게 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산부인과를 1순위로 썼는데 네, 부인과 병동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전혀 무지했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저 스스로 시도해보는 자세 이거 진짜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거 내가 그냥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건데 그냥 처음 해보거나 약간 익숙하지 않은 거면 무조건 막 위에 선생님한테 달려가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물어보고.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어린 연차 때는 좀 지적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독립도 다 하고 오롯이 1인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간호사인데 너무 그렇게 윗연차 선배들한테 의지만 하는 게 아니냐 겪으면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저는 안 좋게 생각하면 되게 긴장을 많이 했던 신입 같아요. 뭔가 무슨 일이 터질까 항상 안절부절하는 신입이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긴장을 했음에도 웃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또 내가 아는 거는 제대로 알자 생각해서 계속 공부하려고 노력했던 신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려주시면 그래도 그거 알려주신 거 자체는 그 다음 날은 실수하지 않아야지라고 내가 정해놓은 그날의 기준을 충족시키려고 많이 노력했던 신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한 실수인데요. 따끈따끈한 실수인데 오늘 제 환자 중에 CT를 가시는 환자분이 있었어요. 조영제를 쓰면은 6시간 금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약들 있잖아요. 혈압약, 호르몬제 이런 거는 금식을 해도 꼭 드려야 되거든요. 나이트 근무였기 때문에 투약 카드를 막 이렇게 짜가지고 어떤 건 약을 드리고 어떤 건 약을 안 드리고 이런 거를 표시를 해둬요. 근데 이거 혈압약이니까 드려야겠구나 하고 투약 카드는 뽑아놨는데 제가 이 사람은 금식이니까 약은 다 반납하자 하고 반납 전산으로 반납을 해서 반납을 넣어버린 거죠. 대입번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람 약이 왜 없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반납 주셔가지고 약 풀고 다행히 잘 드렸어요. 저 학생 때는 아산병원 이제 업무 강도가 너무 세다.
오버타임 너무 많고 아침에 출근도 너무 일찍 해야 된다 막 이런 소문이 아무래도 제일 많았죠. 이제 사실 저도 다른 부서에서는 일해보지 않아서 이렇게 모두가 똑같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전 중환자실에서 일하는데 물론 신임 간호사 시절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근무 타임이 길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1시간 미만이고요. 그러니까 출근 전, 퇴근 후 합해서 한 30분 정도씩 먼저 좀 출근하고 퇴근 조금 늦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시 출퇴근, 칼출, 칼퇴 제일 이점이고 3시 땅 되면은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바로 나오고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업무 강도도 사실 환자분들 중증도가 워낙에 높은 병원이다 보니까 업무 강도가 진짜 막 널널해요. 이렇게는 얘기 못하지만 지금 계속 간호 인력도 증원을 하고 있고 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 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좀 늘리고 있어서 그건 계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 뭐 미래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학생 때 아산병원 주변에 뭐 놀 수 있는 아무 맞아. 부대 시설이 없다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와보니 아산병원 안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작지만 백화점도 있고요. 마트도 있고 일식, 중식, 뭐 한식 식당도 있어요. 그 저희 속리단길이랑 가까워가지고 맞아요. 맛집도 많아요. 많고 한강도 가깝고 뷰도 좋고 일할 때 보이는 한강 뷰가 정말 힐링이 되거든요. 그것도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그 벚꽃 둘레길 맞아요. 거기도 봄 되면 진짜 예뻐요. 저희 병원의 소문은 중증도가 되게 높아서 간호사가 일하기 정말 힘들다. 힘들죠.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인 것도 있어요. 되게 힘들어요. 힘든 거는 분명 힘든데 각 직군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게 잘 잡혀 있거든요. 저는 지금 1년 동안 여기 병동에서 일을 하면서 IV 정맥 주사를 딱 한 번밖에 안 잡아봤어요. 왜냐면 그 팀이 직접 와가지고 주사를 잡아주거든요. 뭐 C라인이나 뭐 킨톤 드레싱 이런 것도 중심정맥관 드레싱 하시는 분한테 요청을 하면은 다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환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중증도가 물론 높지만 저희가 일을 못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어요. 시간에 근무를 엄청 많이 한다라는 소문이 있잖아요. 무조건 남아서 해야 된다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다 이거 시간에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것 같고 넘어가는 시간만큼도 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막 무조건적인 노동력을 요구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단어로 멜팅 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곳이 아산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이미 다 끝났다고 포기하신 분들이 다시 와서 희망을 찾는 곳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많은 병원에서 이제 희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듣고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아산병원인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에게 다시 또 새 삶이랑 새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서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적응하는 속도의 차이가 있으나 2년 지나면 업무에 적응하는 속도가 사실 비슷해지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나의 간호를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2년만 견뎌내시면은 우리 간호사로서의 전문성과 보람을 몇 배로 느끼게 될 거예요. 저도 완전히 공감하는데 비록 이제 처음 1년 차? 이럴 때는 정말 힘들고 나 왜 이렇게 못하지? 내가 맞아요.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나? 내가 여기서 진짜 민폐만 끼친다. 막 이런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시간은 다 누구나 겪는 똑같은 과정이고 결코 본인이 그렇게 무능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버티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이 지나면 이제 비로소 안 보이던 것들도 좀 보이고 환자들도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뭘 해줄 수 있을지 그런 롤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간호사가 진짜 좀 재밌는 직종이구나, 직업이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아산병원에서 이렇게 간호사로 성장해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서포트를 충분히 다 누리시면서
좀 간호사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보람을 나중에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실습이랑 임상이랑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막상 와보시면 진짜 공부했던 것보다 나한테 더 잘 맞을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임상 체질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뚜껑 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원하는 결과 얻으셔가지고 오시면 제가 또 열심히 환영하는 선배로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이 직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사명감을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꼭 이 직업을 가져야만 할까? 이런 거를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그 사명감을 바탕으로 준비를 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만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끝냈어.